장모님 집에서 목욕을 했습니다. 나왔습니다. 수건을 받으러요. 장모님이 가운을 입고 서 계셨습니다. 가운 틈으로 봤습니다. 가슴이 드러났습니다. 세상에, 65세인데 40세 아내보다. 박준혁, 43세입니다. 65세 장모님과 사랑에 빠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출퇴근길, 집안일 중, 운동하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직접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장모님 집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계속 생각났습니다. 욕실 앞에서 본 것이요. 장모님 가운 틈으로 드러난 것이요. 65세인데 믿을 수 없었습니다. 40세 아내보다 풍만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장모님인데요. 65세인데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년 혼자 살았으니까요. 아내는 미국에 있었으니까요. 이혼하자고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외로웠습니다. 정말로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혁, 43세입니다. 중견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회사요. 결혼한 지 15년이 됐습니다. 아내는 박수진, 40세입니다. 외국계 회사 부장이죠. 불행한 결혼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하지만 3년 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수진이가 미국 본사 파견 발령을 받았습니다. 3년짜리 프로젝트였습니다.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제가요. 회사 그만두고 미국 가서 일 찾겠다고요. 수진이가 거절했습니다. 커리어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요.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3년만 참으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떠났습니다. 3년 전 9월이었죠. 혼자 남았습니다. 43세 남자가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영상통화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뜸해졌습니다.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으로요. 1년이 지나자 거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강서구 아파트에 혼자 살았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편의점 도시락 먹고 잤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한국에 한 번도 안 왔습니다. 바쁘다고 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중요하다고요.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들었습니다. 3년 차가 됐습니다. 6개월 전이요. 이메일이 왔습니다. 수진이한테서요. 열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얼어붙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미국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서류 보낼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전화했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이메일 확인했죠. 그게 제 마음이에요. 무너졌습니다. 15년 결혼이 이메일 한 통으로 끝나는 거였습니다. 장모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이영희, 65세, 수진이 어머니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셨습니다. 5분 거리였죠. 혼자 사셨습니다. 7년 전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후로요. 전화 받으셨습니다. 말했습니다. 수진이 이메일 보냈다고요. 장모님이 우셨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그럴 줄 몰랐다고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요. 장모님이 오시겠답니다. 바로요? 30분 후 오셨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장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65세였지만 젊어 보이셨습니다. 키가 작으셨습니다. 155cm쯤요. 흰머리가 조금 있었지만 염색하셨습니다. 옷차림이 깔끔했습니다. 들어오셨습니다. 앉으셨습니다. 거실 소파예요.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고, 수진이를 잘못 키웠다고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장모님이 우셨습니다. 같이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장모님이 자주 오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요. 반찬을 갖다 주셨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못 챙기니까 제가라도 챙겨야 한다고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장모님인데 자주 만나는 게요. 하지만 익숙해졌습니다. 점점 편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장모님이 반찬만 주고 가시는 게 아니라 같이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에 2번 오셨습니다.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장모님도 외로우셨습니다. 7년 혼자 사셨으니까요. 저도 외로웠습니다. 3년 혼자 살았으니까요. 통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12월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 났습니다. 제 아파트요.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추웠습니다. 장모님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 났다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요. 내일 아침에 기사 부르라고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장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5분 거리였으니까요. 문을 여셨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샤워하고 오라고요. 추웠을 거라고요. 욕실로 갔습니다. 샤워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좋았습니다. 30분쯤 걸렸습니다. 나왔습니다. 수건을 받으러요. 욕실 문을 열었습니다. 장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가운을 입고 계셨습니다. 얇은 가운이요. 수건을 들고 계셨습니다. 받으려 했습니다. 그때 봤습니다. 가운 틈으로요. 가슴이 드러났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65세인데 풍만했습니다. 40세 수진이보다. 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장모님도 놀라셨습니다. 가운을 여미셨죠. 수건을 받았습니다. 어색하게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이 나가셨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계속 생각났습니다. 본 것이요. 옷을 입었습니다. 장모님이 준비해 주신 잠옷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장모님이 소파에 이불을 깔아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자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이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누웠습니다. 소파에요. 잠이 안 왔습니다. 계속 생각났습니다. 욕실 앞에서 본 것이요. 장모님 가슴이요. 65세인데 믿을 수 없었습니다. 40세 수진이와는 달랐습니다. 훨씬 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장모님인데요. 65세인데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년 혼자 살았으니까요. 외로웠으니까요. 그날 밤 새벽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장모님이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같이 먹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둘 다요. 먹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일러 기사를 불렀습니다. 고쳐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생각났습니다. 장모님이요. 그날 밤 본 것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장모님이 오셨습니다. 평소처럼 반찬을 들고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장모님도 어색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괜찮아졌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요. 대화를 나눴습니다. 편안해졌습니다. 그날 밤 장모님이 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서방 고마워요. 외롭지 않게 해줘서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도 말했습니다. 고맙다고요. 장모님도 저를 외롭지 않게 해주신다고요. 장모님이 웃으셨습니다. 떠나셨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장모님도 외로우시구나. 7년 혼자 사셨구나. 65세지만 여전히 외로우시구나. 그날 이후 장모님이 더 자주 오셨습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으로 늘었습니다. 반찬을 갖다 주시고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편안해졌습니다. 점점요. 어색함이 사라졌습니다.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박서방이 혼자 사니까 걱정된다고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장모님도 혼자시니까 같이 있으면 좋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이 웃으셨습니다. 대화가 늘었습니다. 회사 이야기, 날씨 이야기, 마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소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이었으니까요. 누군가와 저녁을 함께 먹는 게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는 제가 장모님 집에도 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쯤요. 장모님이 저녁을 준비하시면 제가 가서 먹었습니다. 장모님 집은 깔끔했습니다. 2층짜리 아파트였지만 혼자 사시기엔 컸습니다. 방 3개였으니까요.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남편 돌아가시고 너무 크다고요. 하지만 이사 갈 데가 없다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장모님이 끓인 된장찌개요. 맛있었습니다. 정말로요. 수진이는 요리를 못했습니다. 바빴으니까요. 15년간 외식이나 배달로 먹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달랐습니다. 직접 끓이고 직접 볶고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말했습니다. 맛있다고요. 장모님이 웃으셨습니다. 더 해드릴까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이 더 주셨습니다. 먹었습니다. 다요. 배불렀습니다. 오랜만에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2월쯤이었습니다. 장모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소주를 꺼내셨습니다. 한잔 하시냐고 물으셨습니다. 좋다고 했습니다. 잔을 부딪혔습니다. 마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모님이 물으셨습니다. 수진이 연락 왔냐고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다고요. 이혼 서류 보냈다고요. 한 달 전에요. 장모님이 놀라셨습니다. 말했습니다. 서명했다고요. 보냈다고요. 이제 기다리는 중이라고요. 미국 법원 처리를요. 장모님이 우셨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딸이라고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3년 혼자 살았다고요. 이혼해도 별로 다를 게 없다고요. 오히려 속 편하다고요. 장모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오래요? 말씀하셨습니다. 박서방 힘들었겠다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었다고요? 정말로요. 43세 남자가 3년 혼자 사는 게요. 아내는 미국에서 연락도 안 하고요. 외로웠다고요. 장모님이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외로웠다고요. 7년 혼자 살았다고요. 남편 돌아가시고요. 딸은 미국 가고요. 65세 혼자라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장모님 눈에요.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가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제 저 있다고요. 장모님이 웃으셨습니다. 눈물 흘리며요. 3월이 됐습니다. 제 생일이었습니다. 3월 15일이요. 44세가 됐습니다. 회사 끝나고 집에 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놀랐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장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테이블에 음식이 있었습니다. 미역국, 불고기, 나물, 전이요. 케이크도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웃으셨습니다. 생일 축하한다고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이었으니까요. 수진이는 한 번도 생일상을 차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바빴으니까요. 케이크도 사온 적 없었습니다. 생일 축하 문자도 늦게 왔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달랐습니다. 미역국을 직접 끓이셨습니다.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케이크도 사오셨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앉으라고요. 앉았습니다. 같이 먹었습니다. 미역국이 맛있었습니다. 눈물 날 정도로요. 다 먹었습니다. 케이크를 꺼내셨습니다. 촛불을 켜셨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거실 부르려 촛불만 타올랐습니다. 장모님이 노래하셨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요. 눈물이 났습니다. 44년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생일을 이렇게 챙겨주는 게요. 촛불을 불었습니다. 박수 치셨습니다. 장모님이요. 불을 켰습니다.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같이 먹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장모님이 손을 잡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박서방 수고 많았다고요. 43년 살면서요. 이제 44세인데요. 행복했으면 좋겠다고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장모님 덕분이라고요. 3년 만에 처음 행복하다고요. 장모님도 우셨습니다.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오래요. 그날 이후 더 가까워졌습니다. 자주 손을 잡았습니다. 헤어질 때도요. 포옹도 했습니다. 가볍게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장모님인데요. 하지만 익숙해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안는 게요. 4월이 됐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제 집에서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장모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가시려고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장모님이 돌아서셨습니다. 저를 보셨습니다. 가까이 오셨습니다. 볼에 키스하셨습니다. 가볍게요. 고마워요. 박서방.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장모님이 웃으셨습니다. 나가셨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볼을 만졌습니다. 키스하신 곳을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장모님인데요. 65세인데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났습니다. 장모님 따뜻한 손이요. 포옹이요. 볼에 키스요. 그리고 2달 전 욕실 앞에서 본 것이요. 가운 틀 사이로 드러난 가슴이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외로웠으니까요. 장모님도 외로우셨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장모님을요. 65세지만 따뜻한 분이요. 43세 저보다 더 배려심 많은 분이요. 수진이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서류가 왔습니다. 미국에서요. 이혼 확정 통지서였습니다. 열었습니다. 읽었습니다. 15년 결혼이 끝났습니다. 법적으로요. 이상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후련했습니다. 3년 기다린 끝이었으니까요. 이제 자유였습니다. 장모님한테 전화했습니다. 받으셨습니다. 말했습니다. 이혼 확정됐다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모님이 우셨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괜찮다고요. 장모님이 오시겠답니다. 지금 바로요. 30분 후 오셨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장모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저도 앉았습니다. 장모님이 손을 잡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요. 우리 딸이 이럴 줄 몰랐다고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했습니다. 장모님 잘못 아니라고요. 수진이 선택이라고요. 저도 이제 자유라고요. 장모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물으셨습니다. 괜찮냐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했습니다. 괜찮다고요. 오히려 시원하다고요. 3년 혼자 살았으니까 이미 익숙하다고요. 장모님이 우셨습니다. 더 많이요. 안았습니다. 장모님을요.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꽉 안는 게요. 장모님도 저를 안으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래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더 자주 만났습니다.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저녁마다 오셨습니다. 또는 제가 장모님 집에 갔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함께 TV를 봤습니다.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마치 부부 같았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장모님과 사위였습니다. 65세와 44세였습니다. 이상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5월이 됐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장모님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찌개를 끓여주셨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 후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란히요. TV를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같이 봤습니다. 장모님이 제 팔에 기대셨습니다. 놀랐습니다. 하지만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팔을 두르셨습니다. 장모님 어깨에요. 장모님이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저도 편안했습니다. 1시간 그렇게 있었습니다. 드라마가 끝났습니다.
장모님이 고개를 들으셨습니다. 저를 보셨습니다.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장모님도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제가요. 늦었다고 했습니다. 가야 한다고요. 장모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배웅해 주셨습니다. 현관에서 포옹했습니다. 오래요. 잘 자요. 박서방. 장모님도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장모님한테 전화했습니다. 물었습니다. 시간 있냐고요? 있답니다. 제안했습니다. 같이 나가실래요?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한강공원이라고 했습니다. 좋다고 하셨습니다. 1시간 후 만났습니다. 장모님 집 앞에서요. 차를 몰고 갔습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여의도 쪽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같이 걸었습니다. 한강을 따라서요. 장모님이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랜만이라고요. 이렇게 나온 게요. 7년간 혼자 사셨으니 그랬겠죠.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요. 장모님이 놀라셨습니다. 하지만 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꽉 잡으셨습니다. 같이 걸었습니다. 손 잡고요. 사람들이 봤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같아 보였을 겁니다. 65세와 44세였으니까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을 봤습니다.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하다고요? 오늘 같은 날이요? 박서방 덕분이라고요. 저도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장모님 덕분이라고요. 3년 만에 처음이라고요. 장모님이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오래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장모님 집 앞에 차를 댔습니다.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먹고 가라고요. 좋다고 했습니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장모님이 저녁을 준비하셨습니다. 간단하게요. 김치볶음밥이요. 같이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소주를 꺼내셨습니다. 한잔 하셨냐고 물으셨습니다. 좋다고 했습니다. 잔을 부딪혔습니다. 마셨습니다. 소주를 몇 잔 마셨습니다. 취했습니다. 둘 다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란히요. 장모님이 제 어깨에 기대셨습니다. 팔을 두르셨습니다. 장모님 어깨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박서방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장모님 없었으면 3년 더 외로웠을 거라고요. 장모님이 고개를 들으셨습니다. 저를 보셨습니다.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장모님 눈빛이 떨렸습니다. 제 눈빛도 떨렸을 겁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좋아한다고요. 장모님이지만요. 65세지만요. 좋아한다고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너무 이른 것 같았으니까요. 장모님이 다시 제 어깨에 기대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박서방 고마워요. 정말로요. 저도 말했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장모님. 정말로요. 오래 그렇게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됐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이 아쉬워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보내주셨습니다. 현관에서 포옹했습니다. 오래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더 꽉 안았습니다. 더 오래 안았습니다. 장모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도 그랬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장모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눈빛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잘 가요. 박서방. 네, 장모님. 안녕히 주무세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났습니다. 장모님이요. 포옹했을 때 느낌이요. 심장 소리요. 눈빛이요. 좋아했습니다. 확실히요. 장모님을요. 65세지만요. 전처 어머니지만요. 좋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백해야 할까요? 아니면 참아야 할까요?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까지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미국에서 또 서류가 왔습니다. 재산분할 서류였습니다. 수진이가 아파트를 원한답니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요. 어차피 혼자 사는 집이었으니까요. 장모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님이 놀라셨습니다. 아파트를 다 준다고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살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작은 원룸 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에서 사세요?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에서 사시라고요.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박서방 우리 집에서 사시라고요. 방 3개인데 혼자 살기 아깝다고요. 한 방 쓰시라고요. 당황했습니다. 장모님 집에서요? 그렇답니다. 어색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장모님이 웃으셨습니다. 어차피 매일 만나는데요. 같이 사는 게 더 편할 것 같답니다. 고민했습니다. 장모님 집에서 산다는 게요. 65세 장모님과요.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좋았습니다. 매일 장모님 볼 수 있으니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고요. 그렇게 하겠다고요. 장모님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수진이한테 넘기기 위해서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과 책뿐이었으니까요. 장모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큰 방 하나를 주셨습니다. 침대도 있었고 책상도 있었습니다. 수진이 방이었답니다. 옛날에요. 지금은 제 방이 됐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장모님이 저녁을 준비하셨습니다. 같이 먹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마치 부부 같았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장모님과 사위였습니다.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장모님이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같이 먹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장모님이 배웅해 주셨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박서방. 회사에 갔습니다. 저녁에 퇴근하면 장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죠. 같이 먹었습니다. TV를 봤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편안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보다 훨씬요. 수진이는 바빠서 집에 없었습니다. 같이 저녁 먹은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달랐습니다. 항상 계셨습니다. 항상 따뜻했습니다. 항상 웃으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같이 산 것처럼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같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며요. 장모님이 제 어깨에 기대셨습니다. 팔을 두르셨습니다. 장모님 어깨예요.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제는요.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하다고요. 박서방이 있어서요. 저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이 있어서요. 장모님이 고개를 드셨습니다. 저를 보셨습니다.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좋아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이른 것 같았으니까요. 6월이 됐습니다. 같이 산 지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같이 저녁을 먹고 소주를 마셨습니다. 취했습니다. 둘 다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란히요. 장모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박서방 고맙다고요. 같이 살아줘서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고맙다고요. 장모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오래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말했습니다. 장모님, 대답하셨습니다. 네. 말했습니다. 좋아합니다. 장모님이 놀라셨습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장모님 좋아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요. 아니, 처음은 아니고, 함께 시간 보내면서요. 점점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사랑합니다. 장모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말했습니다. 장모님인 거 압니다. 65세인 것도 압니다. 저는 44세고요. 22살 차이입니다. 이상한 거 압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수진이와 15년보다 장모님과 6개월이 더 좋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장모님이 울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도요, 박서방. 저도 좋아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어느새 박서방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65세인데요. 사위인데요. 딸 전 남편인데요. 하지만 사랑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 눈에도요. 가까이 갔습니다. 키스했습니다. 처음으로요. 장모님도 받아주셨습니다. 오래 키스했습니다. 44세와 65세였지만요. 완벽했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함께요. 장모님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장모님이 떨고 계셨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천천히 옷을 벗었습니다. 서로요. 장모님 몸을 봤습니다. 65세였습니다. 처진 곳도 있었고 주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풍만했습니다. 40세 수진이보다 훨씬요. 말했습니다. 아름답다고요. 장모님이 울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남편 돌아가시고요? 안 왔습니다. 꽉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키스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천천히요. 장모님이 떨고 계셨습니다. 물었습니다. 괜찮냐고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천천히요. 들어갔습니다. 조금씩요. 아프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답니다. 계속했습니다.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이 숨을 쉬셨습니다. 깊게요. 움직였습니다. 천천히요. 장모님이 저를 안으셨습니다. 박서방. 계속했습니다. 오래요. 수진이와는 달랐습니다. 완전히요. 더 따뜻했습니다. 더 편안했습니다. 더 완벽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나란히 누웠습니다. 장모님이 울고 계셨습니다. 왜 우냐고 물었습니다. 행복해서랍니다. 7년 만에 처음이라고요. 65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요. 저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44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요. 안았습니다. 꽉요. 같이 잤습니다. 그날 밤부터요. 같이 살았습니다. 같은 침대에서 잤습니다. 매일 밤 사랑했습니다.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65세와 44세였지만요. 한 번도 안 맞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출근할 때 키스했습니다. 퇴근하면 장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같이 TV를 봤습니다. 같이 잤습니다. 부부였습니다. 사실상요. 법적으로는 아니지만요. 행복했습니다. 정말로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9월이 됐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메일이 왔습니다. 수진이한테서요. 열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갑니다. 다음 달요. 재산 정리하러요. 남자친구 데리고 갈게요. 미국인이에요. 곧 재혼할 거예요. 장모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님도 놀라셨습니다. 수진이가 온답니다. 한 달 후에요. 들킬 것 같았습니다. 우리 관계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10월이 됐습니다. 수진이가 돌아온다는 날이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장모님도요. 들킬 것 같았습니다. 우리 관계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올 거였습니다.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만나자고요. 카페에서요. 재산 정리 이야기하자고요. 알았다고 답장했습니다. 장모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님이 걱정하셨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재산 이야기만 할 거라고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카페로 갔습니다. 강남 쪽이었죠. 들어갔습니다. 수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남자가 있었습니다. 서양인이요. 미국인 남자친구인 것 같았습니다. 다가갔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인사했습니다. 차갑게요. 앉았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 이야기하자고요. 아파트는 이미 넘겼다고 했습니다. 다른 건 없냐고 물었습니다. 없다고 했습니다. 예금도 반반 나눴다고요.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끝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남남이라고요. 알았다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남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제임스랍니다. 미국인 변호사요. 곧 결혼한답니다.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놀란 것 같았습니다. 물었습니다. 화 안 나냐고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시원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서로 자유라고요.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오래요? 물었습니다. 3 사람 만났냐고요. 당황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만난 것 같다고요. 얼굴 보면 안다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났다고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간답니다. 엄마 보러요. 놀랐습니다. 언제 가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간답니다. 당황했습니다. 급히 장모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수진이가 간다고요. 지금요. 장모님이 당황하셨습니다. 어떡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간다고요. 택시를 탔습니다. 장모님 집으로요. 30분 걸렸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에서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장모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열려 있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거실에요. 장모님도 서 계셨습니다. 둘 다 저를 봤습니다. 수진이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여기 있냐고요? 장모님이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왜 여기 오냐고 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비웃듯이요. 말했습니다. 설마 엄마랑 사귀는 거냐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진짜냐고요. 엄마랑 사귀는 거냐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미쳤냐고요. 내 엄마랑 뭐 하는 거냐고요.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수진이가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내 전 남편이랑요. 장모님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떠났다고요. 3년 혼자 있었다고요. 이혼하자고 한 것도 수진이라고요.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내 엄마는 아니라고요.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요. 장모님을요. 65세지만요. 전처 어머니지만요. 사랑한다고요. 수진이가 멈췄습니다.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사랑한다고요. 박서방을요. 65세에 처음 행복하다고요. 7년 혼자 살았다고요. 외로웠다고요. 박서방이 구해줬다고요. 수진이가 앉았습니다. 소파에요. 울었습니다. 한참 울었습니다. 말했습니다. 어떡하냐고요. 자기는요.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친구 있잖냐고요. 곧 결혼한다고 했잖냐고요.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충격이라고 했습니다. 내 엄마와 전 남편이라고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요. 이미 사랑에 빠졌다고요. 수진이가 침묵했습니다. 오래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았다고요. 자기가 뭐라 할 입장이 아니라고요. 먼저 떠난 건 자기니까요. 이혼하자고 한 것도 자기니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가 일어났습니다. 간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나갔습니다. 장모님과 저만 남았습니다. 안았습니다. 꽉요. 울었습니다. 둘 다요.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미국에서 결혼했습니다. 제임스와요. 가끔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장모님과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괜찮아졌습니다. 수진이도 인정했습니다. 엄마와 전 남편이 사랑한다는 것을요. 이상하지만 행복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축복한다고 했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준혁과 영희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법적 부부가 됐습니다. 45세와 66세로요. 22살 차이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같이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났습니다. 같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출근할 때 키스했습니다. 퇴근하면 영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같이 TV를 봤습니다. 밤에는 사랑했습니다.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66세와 45세였지만요. 한 번도 안 맞은 적이 없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45년, 66년 인생에서 가장요. 지금은 45세입니다. 저는요. 영희는 66세고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강서구 아파트에서요. 매일이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영희가 옆에 있습니다. 같이 아침을 먹습니다. 출근하면서 키스합니다. 퇴근하면 영희가 웃으며 맞아줍니다. 저녁을 함께 먹습니다. 밤에는 사랑합니다. 66세지만 여전히 완벽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합니다. 3년 전 수진이가 미국 갔을 때요. 장모님이 반찬을 갖다 주셨을 때요. 외로웠습니다. 둘 다요. 하지만 서로를 만났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사랑에 빠졌습니다. 금기였습니다. 장모님과 사위였으니까요. 65세와 43세였으니까요. 22살 차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사랑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15년 결혼 생활보다 영희와 1년이 더 좋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수진이는 미국에서 행복합니다. 제임스와 잘 살고 있습니다. 가끔 영상통화합니다. 엄마 행복해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영희가요? 정말 행복하다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43세든 53세든 63세든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금기라고 생각했던 것도요.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그리고 진심입니다. 영희와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65세와 43세였지만요. 완벽했습니다. 지금도 완벽합니다. 66세와 45세로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납니다. 매일 저녁 함께 먹습니다. 매일 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운전하면서, 집안일 하면서, 잠들기 전, 출근길 지하철에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중장년의 사랑, 나이를 넘은 사랑, 금기를 넘은 사랑 이야기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